음악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저기 뉴 잉글랜드 쪽에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었겠다 싶은 요즘입니다. 가을이 물씬 짙어지고 있어요. 한국은 설악산부터 시작해서 한라산까지 마치 물감이 번져가듯이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는 했었는데요. 가을이면 쓸쓸해지는 마음, 이건 나 혼자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순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순리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보다 나은 봄을 위해서 버리는 것에 대하여, 그런 것들을 숙고하면서 꽃 없는 춥고 막막한 계절, 겨울을 맞을 준비를 조금씩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그래도 내가 왕년에 뭐 했는데,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어떠 했는데, 그런 말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자연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질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꽃이란 꽃은 다 피워줬는데 열매란 열매는 다 있게 해줬고 또 숲을 이루어서 또 시원하게 해주었는데 그런 얘기요. 왕년의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다음 계절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줍니다. 사람이 참 자연만큼만 살아도 잘 산 인생이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해봅니다. 이런 계절에 행복한 문학과 이 프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요.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문학을 통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도 깊어져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는 게 별걸라고요? 옆에 있어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 그러고 보니까 문득 김사인 시인의 조용한 일 시가 생각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기도 해요.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 잃은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지난 10월 10일, 한 주 전이죠. 한국시문단의 여류 거장시인, 한국현대시의 지평을 넓힌 시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시인이죠. 김남조 시인이 96세란 나이로 노안으로 별세했습니다. 큰 별이 진 겁니다. 한국시문학사의 여성시단의 최고 원로이기도 했었어요. 19개의 시집과 1000여 편의 시를 쓰면서 펜을 놓지 않았던 영원한 현역이기도 했던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마지막 시집을 냈었어요. 사람아 사람아 라는 시집이었는데요. 90이 넘은 연세에도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했던 시인이었습니다. 모윤숙 시인, 노천명 시인, 그 뒤를 이어서 한국 현대문학의 새로운 문을 연 여류 시인이면서 특히 사랑의 시인이라고 불렸던 시인이기도 했죠. 평생을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한국 시인협회장, 한국 여류 문학인 회장 등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참 살아생전에
문학계에 많은 일을 하셨고 본인 스스로 창작 활동도 쉬지 않고 했던 분이었어요. 문학적 성취를 잘 이루어냈던 한국 문학계의 또 하나의 별이 진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우리도 김남조 시인의 시를 특별히 좀 다룰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김남조 스페셜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김남조 시인의 시들을 나누면서 그의 삶, 또 그의 시 이야기, 문학적 의미, 또 시의 해설 등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그의 대표시 중에 하나죠. 편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낭송은 붉은 작업실 회원이십니다. 포틀리에 거주하는 문영희 시인이 하겠습니다. 편지 김남조.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대만큼 나를 애롭게 한 이도 없었다. 이 생각을 하면 내가 꼭 울게 된다. 그대만큼 나를 정직하게 해준 이가 없었다. 내 안을 비추는 그대는 제일로 영롱한 거울. 그대의 깊이를 다 지나가면 글썽이는 눈매에 내가 있다. 나의 시작이다.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 한 구절을 쓰면 한 구절을 와서 읽는 그대. 그래서 이 편지는 한 번도 붙이지 않는다. 이 시는 김남조 시인의 대표작이면서 1919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필적 확인 문구로도 사용된 시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에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절절한 시입니다. 요즘이야 뭐 이메일이다, SNS다, 문자 메시지다, 카톡이다, 뭐 여러 방면으로 안부를 전하지만요. 전화가 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손편지를 사용했던 시절이죠.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참 큰 행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쓰는 즐거움, 또 편지를 붙이고 답장을 기다리는 행복, 동네 어귀에 나타난 우체부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우리 집에 혹시 편지 왔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할 정도로 그 시대의 편지는 커다란 의미를 가졌고 행복을 주던 사랑의 전령사였습니다. 이 시는 1992년 가난한 이름에게라는 시집에 실린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죠.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대만큼 나를 외롭게 한 이도 없었다. 이 생각을 하면 내가 꼭 울게 된다라는 이 첫 시기부터 사람의 마음을 꽉 잡습니다. 애절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이를 통해서 나의 생각, 말투 이런 것들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대만큼 나를 정직하게 해준 이가 없었다. 내 안을 비추는 그대는 제일로 영롱한 거울. 그대의 깊이를 다 지나가면 글썽이는 눈매에 내가 있다. 나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식기 한 식기 버릴 데가 없는 사랑이 샘솟는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마지막 식기는 현대에 사는 우리의 마음에도 와닿는 식기입니다.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는 말. 사랑하면 그런 거죠. 그 다음 식기는 더 대박이에요.
한 구절을 쓰면 한 구절을 와서 읽는 그대. 그래서 이 편지는 한 번도 붙이지 않는다. 라는 식이요. 이심전심인 사랑. 굳이 붙이지 않아도 많은 사연을 쓸 수 있고 많은 얘기를 서로의 눈빛에서 서로의 마음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완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시는 지금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많이 인용되고 사랑받는 시입니다. 김남주 시인의 양력을 소개하면요. 김남주 시인은 1927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출생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요. 이화여고 성균관대학을 거쳐서 숙명여자대학에서 거의 평생 역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명예문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시인은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형제가 모두 죽었다고 해요. 시인의 아버지도 시인이 어렸던 시절에 사망을 해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10대에 폐결핵에 걸리면서 그때 카톨릭 신앙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김남주 시인은요, 한국의 조각 분야의 거장이죠.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도 광화문 한복판을 딱 지키고 있는 조형물이죠. 그 이순신상을 조각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김세중 서울대 미술대 교수와 결혼했습니다. 결혼도 그녀의 절망적인 삶을 바꾸지 못해주었죠. 남편이 사망한 이후로 4자식을 홀로 키우면서 싱글마더로 살았어요. 노년에는 또 심장이 좋지 않아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노년의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숨 쉬는 일이 위대하고 가슴 벅차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던 시인입니다. 절망에서 결국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점이 독자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17번째 시집 심장이 아프다 2013년에 발간됐습니다. 그 시집에 수록된 시 혈서라는 시에는 김남주 시인의 시론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은밀한 혈서 몇 줄은 누구의 가슴에나 필연 있으리. 사람의 음성은 핏자국보다 선명하기에 라는 그런 시인데요. 90이 넘은 나이에도 펜을 놓지 않고 작품을 끊임없이 발표한 힘의 근원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남주 시인의 작품 세계를 보면요. 1950년 연합신문의 성수라는 잔상이라는 작품으로 김남주 시인은 등단을 했습니다. 1953년에 첫 시집 목숨을 출판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요. 초기에는 인간성, 생명력을 표현하는 시풍을 고수했고요. 이후에는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적 사랑의 세계, 또 윤리의식 그런 것들에 관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시집으로는 목숨, 동행, 총 19편의 시집이 있고요. 1000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대단하죠?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국민훈장 모란장, 은관 문화훈장, 만해대상, 국가적인 차원의 큰 상들을 거의 수상했고요. 셋째 아드님은 한국 미술계에서도 잘 알려진 현대미술가입니다. 김범 작가, 그분이 셋째 아들입니다. 또 한편의 대표시를 꼽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겨울바다라는 시인데요. 낭송 들어볼까요? 낭송은 붉은 작업실 문학교실 회원이신 박영란 문우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뉴저지 먼빌 거주입니다.
겨울 바다 김남조.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겨울바다에 가 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겨울바다를 보면서 삶을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겨울바다라는 소멸과 그 허무의 공간에는 미지의 새, 이 보고 싶었던 새들이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얼핏 보면 희망을 상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붙어 있었네. 시련과 역경마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매정한 겨울바다에서 사랑의 좌절, 또 부정적 현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녀의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절망과 허무로 끝이 난다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김남조 씨는요, 그 가운데서도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녀를 가르친 것은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괴로운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이 느껴집니다. 겨울바다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또 끄덕이며 마냥 서 있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말하면서도 기도를 끝내고 난 후에 맑게 씻겨진 나뭇잎처럼 허무와 좌절을 이기고 서 있는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인고의 무리, 그러니까 극복의 의지가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라고 말해주네요. 절망 속에서 모진 바람과 파도뿐이 없는데 그런 겨울바다에서 희망을 안고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준 겁니다. 겨울바다 앞에서 느끼는 허무한 그 삶의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힘있게 반전시켜주는 시의 힘이 느껴지는 시기도 합니다. 김남조 시인이 돌아가신 때가 10월 10일입니다. 하루 이틀 아마 지났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김남조 시인의 별세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놀라서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한 신달자 선생님에게 카톡을 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몇 달 전에 신달자 선생님의 목소리를 이 행복한 문학을 통해서 들었을 텐데요.
신달적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남조 선생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정말 그분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도 힘이 많이 빠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신달조 시인이 발인식에 조시를 읽었는데 읽는 중간에 울컥울컥했다는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김남조 선생님이 편하게 가셨다라고 하셨어요. 김남조 시인 하면은 저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다니는 대학에는 두 분의 문학 거장이 있으셨어요. 지금은 또 신달자 시인이라는 문학 거장도 빼놓을 수 없으셨는데요. 그 시절에는 김남조 시인과 이인복 교수가 그 두 분입니다. 김남조 시인은 시창작의 시인으로 벌써 시인으로 알려진 시인이셨고요. 이인복 교수님은 문학이론에 아주 밝으신 분이셨어요. 저도 문학개론을 이인복 교수님에게 들었는데요. 김남조 시인이 봄날에 교정을 올라오는 모습이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데요. 김남조 선생님은 상당한 미인이셨어요. 정말 시인다운 단아한 모습이셨습니다. 벚꽃이 떨어지는 교정을 약간 그 입구가 우리가 이렇게 힐 언덕이 있었는데요. 벚꽃이 떨어지는 교정을 긴 머플러를 길게 두르시고 사뿐사뿐 벚꽃 떨어지는 그 속도가 마치 음악처럼 그렇게 걸어서 올라오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벌써 세월이 흘러서 96세라는 연세로 별세하셨네요. 한국 문학계의 큰 별이 진 거죠. 김남조 시인의 대표작 하면은 가곡으로 혹은 성창식의 노래로 불리워져서 많이들 아는 시가 있습니다. 그대 있음에 라는 시인데요.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낭송은 클립사이드 파크에 거주하는 세라 조님입니다. 붉은 작업실 회원이십니다. 그대 있음에 김남조.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있음에 내 마음에 자라거늘.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해. 그대의 사랑 문을 열 때 내가 있어 그 빛에 살게 해. 사는 것에 외롭고 고단함, 그대 있음에 삶의 뜻을 배우니.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그 빛에 살게 해. 이 시에서 사랑하는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근심이 쌓이게 되기도 하고요. 기쁨이기도 하면서 또 애달픔, 조용한 갈망이지만 그 중에서도 누군가를 부르고 손잡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대가 있음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더더욱 나를 불러서 손잡는 행위는 빛속에 사는 것이라고 비유하는 표현이 정말 아름답고 사유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마지막 시집을 내면서 김남조 시인이 인터뷰를 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남조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람끼리 깊이 사랑한다. 그 속에서 많이 잘못하면서도 서로가 많이 고독하다는 인간의 원리를 깨닫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서로 간에
아름다운 존재라는 긍정과 관용에 이르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인터뷰를 했던 기사가 생각나서 소개해 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시인 세상을 떠나신 한국 시문학사의 거장 김남조 시인의 시와 그의 삶과 그의 시세계에 대해서 함께 해보았습니다. 큰 별이 졌습니다. 그러나 예술은 위대한 것이에요. 사람은 떠났지만 시인이 남긴 시들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서 대대손손 읽히고 감동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시는 나를 평생 이기기만 했다라는 말을 남긴 김남조 시인. 96의 나이에도 현역이라는 별명을 듣고 살았던 시인. 김남조의 시와 삶을 마음속에 품어보면서 문학으로 삶을 짚어보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는 뉴욕 일원의 달달하면서도 쌉쌀한 문학 프로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 그대